지금 손에 땀나고 계좌를 잡고 열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고 머리로는 장기 투자라고 되뇌는데 손은 이미 매도 버튼 근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딱 그 순간에만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TQQQ는 미친 짓이다.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 말이 틀렸다고 단정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상품이 아니라 그 상품을 잡는 사람의 그릇입니다. QLD와 TQQQ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만 몸에 들어오는 충격은 전혀 다릅니다. QLD는 2배이고 TQQQ는 3배입니다. 그런데 체감은 2배와 3배의 차이가 아니라 평범한 날과 재난 상황의 차이로 들어옵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락장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 감정과 수면과 관계와 일상의 전쟁이 됩니다. 오늘 대본은 한 가지 목표로만 갑니다. 이런 분은 TQQQ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애매한 구간이라면 QLD로 어떻게 연습하고 어떤 기준으로 TQQQ를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케이스로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현실적인 장면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월급날마다 한 달에 100만원씩 투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좌가 하루에 크게 출렁입니다.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하루 상승한 날에는 자신감이 올라가고 하루 하락한 날에는 괜히 가족에게 말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큰 하락이 한번 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이렇게 바뀝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존버다 라는 문장 대신 이거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가 자리를 잡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레버리지는 대부분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MDD라는 말을 합니다. 최대 손실률이 몇 %다. 그러면 나는 몇 %까지 견딜 수 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퍼센트는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금액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다시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건 퍼센트가 아니라 내 통장에서 사라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 손실이라고 해도 5만원이 줄어든 사람은 하루만 울컥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 손실이 500만원으로 찍히는 순간 사람은 인생을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바보였나? 내가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률보다 먼저 본인의 금액 그릇을 측정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오늘 주제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분은 TQQQ 절대 하지 마세요. 첫째, 주식 경험이 짧고 하락장을 몸으로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입니다. 하락장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계획을 말합니다. 하락장에서만 진짜 성향이 튀어나옵니다. TQQQ는 그 성향을 아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자마자 큰 하락을 맞으면 투자 공부가 아니라 트라우마가 됩니다. 그 트라우마는 다음 투자까지 망가뜨립니다. 둘째, 손실을 보면 무조건 내 판단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는 분입니다. 손실과 실패를 같은 의미로 붙여놓는 순간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레버리지는 손실이 필수로 발생합니다. 그 손실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손실을 실패로 해석하면 손실이 나오는 즉시 전략이 붕괴합니다. 전략이 붕괴하면 남는 건 감정뿐입니다. 감정으로 레버리지를 하면 결국 최악의 타이밍에 던지고 나갑니다. 셋째, 수익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분입니다. 레버리지 투자법이 단순해 보일수록 이 착각이 강하게 옵니다. 방법이 쉬우면 결과도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분노가 올라옵니다. 내가 이걸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 감정이 커지는 순간 매수 매도가 더 잦아집니다. 레버리지는 매매가 잦아질수록 불리해집니다. 하락장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넷째, 올인 성향이 있는 분입니다.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올인은 수익이 아니라 공포를 키웁니다. 공포가 커지면 계획을 지킬 수 없습니다. 계획을 못 지키면 레버리지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남습니다. 특히 TQQQ에서 올인은 계좌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깨트립니다. 삶이 흔들리면 결국 계좌도 흔들립니다. 다섯째, 손절과 재진입을 반복해온 분입니다. 이 패턴은 레버리지에서 거의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TQQQ는 변동성이 커서 던지고 나간 다음날 반등하는 날이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때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나는 왜 늘 반등전에 나가나? 라는 자책이 쌓입니다. 자책이 쌓이면 다음에는 더 무리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반복되면 레버리지는 복리가 아니라 실수의 복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TQQQ는 지금이 아니라 아직입니다. 이 말은 기분 나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말입니다. 레버리지는 잘하는 사람의 게임이 아니라 버티는 사람의 게임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분이라면 QLD와 TQQQ를 고민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계좌를 열어보더라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손실이 나도 손실을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분입니다. 금의 그릇을 알고 그 그릇 안에서만 투자하는 분입니다. 내가 공격적으로 가려면 더 냉정해야 한다는 걸 아는 분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해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이 사이에 있습니다. 완전 초보도 아니고 완전 고수도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QLD로 근육을 먼저 만들고 TQQQ는 비중과 타이밍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만 먼저 받겠습니다. 퍼센트 기준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금액 기준으로 투자하십시오. 내가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는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생활비가 300만 원인데 하루에 200만 원이 흔들리면 그건 투자 금액이 과한 겁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손실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넘어서는 포지션은 그 순간부터 공포를 키웁니다. 공포는 반드시 실수를 부릅니다. 케이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스 하나, 투자 원금 1000만 원, 매달 100만 원 추가 투자 가능한 직장인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TQQQ에 1000만 원을 넣으면 멘탈이 먼저 부서질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큰 하락이 왔을 때 회복까지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추가 투자 100만 원은 심리적으로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작게 느껴지면 의미 없는 걸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포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의 추천은 QLD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 300만 원만 QLD로 시작합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둡니다. 그리고 하락이 올 때마다 미리 정한 기준대로만 추가합니다. 기준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QQQ가 내려오면 분할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기준을 하나 잡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규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케이스 2, 투자 원금 3천만 원, 매달 150만 원 투자 가능한 분입니다. 이분이 욕심을 부리면 시작부터 TQQQ로 크게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 여력이 갑자기 부족해지는 순간입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넣어버리면 하락이 왔을 때 분할 매수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현금이 없으면 분할 매수는 전략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비중을 단계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QLD를 기본으로 두고 TQQQ는 소량으로만 실험합니다. QLD를 통해 변동성 근육을 만들고 TQQQ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금액으로만 잡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금액이라는 건 하루 출렁임을 봐도 손이 안 움직이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케이스 셋, 투자 원금이 크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일 위험합니다. 성공하면 내가 맞았다고 믿고 실패하면 시장이 이상하다고 믿습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이 케이스에서 필요한 건 더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더 철저한 제한입니다. 예를 들어 TQQQ 비중 상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을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수익이 났을 때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상한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에서 무너지는 순간은 손실 구간이 아니라 수익 구간에서 욕심이 커질 때 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TQQQ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되냐가 아니라 들어간 다음에 하락이 와도 그대로 있을 수 있냐가 핵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계좌가 크게 내려가도 오늘 일상대로 출근할 수 있는가? 가족에게 표정이 안 변할 수 있는가? 잠이 안 와도 계획대로 추가 매수만 할 수 있는가? 이게 가능하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TQQQ는 힘듭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상장 폐지 같은 극단 상황입니다. 이 공포가 올라오는 건 이해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극단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적인 흔들림입니다. 하루에 출렁이고 며칠 연속 하락하고 한 달이 빨갛게 찍히고 그걸 견디는 과정에서 사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극단 시나리오를 붙잡고 공포를 키우기보다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규칙을 만드셔야 합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몇 주에서 몇 달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때도 매달 투자금을 계속 넣을 수 있어야 한다. 그때도 생활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실전적인 규칙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정답이 아니라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첫째, 시작은 QLD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TQQQ로 들어가면 변동성에 몸이 먼저 놀랍니다. 놀라는 순간 계획은 무너집니다. QLD로 먼저 본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마이너스가 찍힐 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이 기록이 쌓여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둘째, TQQQ는 금액 상한을 걸고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 자산에서 TQQQ는 이 금액 이상은 절대 안 한다 라는 상한입니다. 상한은 욕심을 막아줍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욕심입니다. 셋째, 추가 매수는 현금 흐름 기준으로만 하십시오. 내가 다음 달에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달에 살 돈이 없다면 지금 더 사는 건 전략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무리는 하락장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넷째, 하락장에서 할 일은 단순하게 만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분석을 더합니다. 뉴스를 더 보고 지표를 더 보고 전망을 더 봅니다. 그럴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결국 행동이 흔들립니다. 하락장에서 필요한 건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대로만 들어가고 기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다섯째, 수익이 났을 때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사람은 수익이 나면 갑자기 확신이 커집니다. 확신이 커지면 비중을 더 늘리고 싶어집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수익 구간에서 비중이 커진 상태로 하락을 맞으면 공포가 2배로 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일부를 줄이고 현금을 만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현금은 수익을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다음 하락에서 살아남는 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결론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TQQQ는 위험한 상품이라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TQQQ는 변동성이 큰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한 부분을 빠르게 드러내는 상품입니다.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모른 채 들어가면 계좌가 아니라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TQQQ 절대 하지 마세요. 하락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 손실을 실패로 규정하는 분, 수익을 당연하게 믿는 분, 올인 성향이 있는 분, 손절과 재진입을 반복하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TQQQ는 아직입니다. 대신 QLD로 근육을 먼저 만드십시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십시오. 퍼센트가 아니라 금액으로 포지션을 정하십시오. 추가 매수는 현금 흐름으로만 하십시오. 수익이 날 때도 비중 규칙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말이 흔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에서는 이 말이 진짜입니다. 실력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입니다. 생존이 되면 그 다음에 수익이 따라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QLD로 연습할 때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매수 매도 루틴을 더 세밀하게 짜드리겠습니다.